자, 이제는 조기 대선 관련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줄줄이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15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걸로 놓고도 여러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명 얘기도 있던데. 이제 18명 얘기도 있나요? 그런데 경선룰 관련해서는 현재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거를 이제 국민 여론 100%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신에 황우여 이제 경선관리위원장은 결선 투표 도입을 검토하겠다. 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서 1등과 2등을 놓고 버리는 거죠. 자, 이제 1등과 2등이 이제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수 1위 김문수 전 장관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 불려갈 일 없는 내가 이재명을 이긴다. 자,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를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신조부 대변인. 네. 근데 그래서 대선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언급한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난 총선에서 폭망한 게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져서인가 아니면 다른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저희가 진 것인가는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의 열기를 끝까지 본선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마 결선 투표제 자체를 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지난번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자 토론 팔자 구도에서도 토론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 분을 걸러낸 다음에 최종 4인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 8명의 후보를 일단 걸러냈을 때도 토론을 뭐 예전처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8명, 4명 그다음에 최종 2명으로 걸러낼 것 같은데 이 8명, 4명을 걸러낼 때는 이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 당원당들 제가 살펴보니까 당원 50과 국민 여론조사 50은 본 후보를 선출할 때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컷오프 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돼도 됩니다. 그럼 여론조사로만 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로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80, 뭐 국민 당원 투표 20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쓴소리를 했었던 후보가 저희 당의 공식 후보가 되어야지 이재명 대표의 그 독재적 발상에 맞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 김준욱 대변인,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뭐 15명이 이제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뭐 20명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일인가요? 뭐 부러울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기재하는데 뭐 2016년도에 구룡의 나르샤 이후에 지금 15룡, 20룡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탄핵의 강이고요, 또 하나는 윤심의 강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매우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에서 파면에 이르게까지 된 이 상황을 잘했다라고 옹호하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가서는 힘들겠죠. 근데 그런 후보가 과연 윤심의 강을 또 건널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는데 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상충된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누가 최종적으로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누가 이 강을 건너왔든 그 후보는 결국은 이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 후보일 수밖에 없고 그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것이다. 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자, 단일화 전문 안철수 후보, 관등 성명 전문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다 전문가들만 모였다. 이렇게 패러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후보 손바닥에 글자 때문에 주술 논란 나오던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연단에 쓰게 되면 어느 네. 지역 가서 누구 새로운 사람 네. 소개시켜주거나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썼는데 그렇죠.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틀리면 그게 되게 큰 실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바닥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틀리게 안 부르려고 이름 적은 건데 뭐 좀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일극 체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반대 의기에 있는 사람은 다 수청돼 가지고 지금 아무도 지금 민주당 남아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도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일당 지금 독재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1인 독재 정권으로 이어가겠다. 1인 독재 전당에서 1인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재명 대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착해서 권력을 너무 부드럽게 썼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권력을 잔인하게 쓴 거 그리고 보복은 몰래 하는 거 이 두 개를 지금 하겠다고 공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가겠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반면 깃발 아래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개헌 논의를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헌 논의는 87년 체제 한계를 뛰어넘자고 하면서 DJ 때부터 매 정권마다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먼저 이제 첫 단추를 열었고요. 이제 여당도 개헌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만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 제왕적 국회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개헌의 강을 건너고 이재명의 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결선 투표를 가는 부분을 놓고는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약간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수 1위 김문수 전 장관은 뭐 결선 투표 없는 걸 당연히 선호할 테고요. 만약에 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오세훈 후보는 유리할 거고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또 불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결선 투표를 또 선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윤석 기자님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결선 투표는 도입되는 게 좋고 우리 헌법에도 들어가는 게 그래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베이스에서 치러지는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 뭐 누구를 예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지금은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요. 지난 그 결정문에도 나온 것처럼 대한국민, 그러니까 헌법과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반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뭐 사과한다는 입장은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처가 과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민주정당으로서의 태도인가? 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여하고 자숙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민주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탬이 되는 자세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이 내란을 연장전하면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개헌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이 개헌을 통해서 지난 내란을 무마하고자 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도 소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 확장 전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이제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조갑재 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수 농객으로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사실 내는 게 타당하지 않다, 내지 마라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김웅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를 열어가지고 그냥 국민 후보를 뽑아라라고 또 주장을 하는 그 흐름이 하나 있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약간 논의를 했지만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대망론을 제기하는 국힘 내부에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가 트럼프랑 영어로 전화했다고 띄우던데 이재명은 가능하냐며, 이러다 한덕수가 나오는 건 아닌지, 이 부분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차라리 나를 좀 밀어내달라라는 그런 속내도 읽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보수논객 좌장 조갑재 씨 국힘 후보 되지 말라고 했던 부분, 또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설도 나오던데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보면요, 윤석열 어게인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나돌아다닙니다. 신조부 대변인 이거 포함해서 좀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없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공직에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명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각 그 자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안 낸다, 그 규정은요, 그 공직자의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느냐 그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남아있는 임기 2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임기 5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 입장에는 뭐 공감할 국민이 없다고 전 보고,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보고 후보를 내지 마라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 자격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과거에 어땠습니까? 성추행 파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꼼수를 피워가면서 당원 당규 바꾼 다음에 후보 냈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해찬 대표는요, 박원순 시장의 그 빈소에 가서 관련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못된 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기자한테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해가면서 못된 놈이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국민의힘 보고 후보를 내지 마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를 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뭐 결선 투표로 가면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어느 정도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선으로 가려면 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들로 보고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의 그 구도를 살펴보면은 명확히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하는 것이고, 계엄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진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장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2등 안에 어떤 후보들이 들어가서 결선이 치러지고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뭐 홍준표 시장이 불리하다, 김문수 지사가 불리하다, 이런 식의 예단은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국회 법사위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2명 대통령을 임명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임기연장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원톱이죠. 1위 달리는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대표직 내려놓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비명계 주자도 이제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김동연 지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외교 차 출국하면서 이제 경제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김경수 전 지사도 이번 주 출마 선언 계획 중인데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불출마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의원도 막판 고심 중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불출마를 했고, 그런데 이런 불출마가 경선이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4억 원에 이르는 어떤 경선 기부금 부담 때문이라는 또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또 내일까지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 여부를 민주당은 확실히 밝혀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 결집해 있는데 단일화까지 한다면 경선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돼서 걱정이다. 야권은 추대 과정처럼 비치면 대선에서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 목요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당무위원회의에서 혁신당 독자 후보 낼지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촉박한 일정상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비명계는 또 뭐 찬성 목소리도 있습니다. 1위인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혹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장윤석 기자님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 이제 원탁회의 논의는 시작은 했고, 예. 그러니까 그 2월달 사이에 이제 그 설 연휴를 기해서 아마 이제 이런 제안과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야 5당 원탁회의가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어서 그 적극적으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 민주대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난 그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들도 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국회 안에서 그 교섭단체 의석수를 좀 20석인데 10석 정도로 낮춰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틀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민주대연합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란 세력을 최소화하고 전체 범위를 좀 큰 틀에서 확장해서 가자라는 주장과 아니다. 민주당 당원만 해도 500만이고 지금 당비 내는 당원이 150만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는 당원의 결정으로 결정이 되어야 돼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원탁회의는 그런 제안은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민주당 후보하고 여타 다른 정당의 후보가 뭐 경선하는 방안인데 그건 아마 시간이 불가능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수가 아마도 이제 당원들에 의한 투표로 결정하자는 논의가 훨씬 우세할 걸로 보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준욱 대변인, 김준욱 대변인 이제 당내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말 이제 소수 의견입니까? 지금 당에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의 임기가 다 마무리되는 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그 경선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양당이 다 그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같이 이게 중간에 예정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선거가 생겼고 그리고 오늘로 기준으로 이제 선거일까지가 55일 남았습니다. 그중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하고 선거 후보 등록까지 치고 나면 그런 걸 제외해도 지금 30일이 채 남지가 않았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선거인단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열구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모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시간적 여유나 현실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정당이 자기 정당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경선 룰을 가지고 대표 선수를 뽑아놓고 그 대표 선수들끼리 어떤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을지를 그 논의해 가는 과정 이런 저희 투트랙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쪽이 더 훨씬 더 좀 그 우세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연은 지사직 내려놓고 하는 건가? 출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조국 혁신당 후보를 낼 역량이나 되냐? 이번에 담양군수 이겼다고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경선룰은 결국 이재명 마음에 달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도와줄 테니까는 우리한테 장관 자리 몇 개는 우리한테 지분을 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하면서 민주당이 이겼었거든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좌파도 분열하면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에서 받고 싶은데 아마 주변에 있는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전부 다 결사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정권 잡게 되면 갈지 않을 리가 많고 지금 뭐 카톡 도는 거 보면 이미 섀도우 내각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 누구 한다 다 명단 뭐 장난삼아 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조국 대표 사면을 아마 조건을 걸 건데 만약 대통령 되시면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성적으로 보면은 1급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용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사면에서 썩 반감 카드가 아닐 거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김동연 경기지사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존재가 있을 건데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전에 맡았던 직책이 뭐냐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 위에 바로 김동연 지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지사가 그 전임이었던 앞서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떤 비리나 비위가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나온다, 그래서 경선에 치열해진다 그러면 그런 그림은 아마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준일 대변인이 좀 짧게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경기도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잘 아는데 네네.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 지사 재직 시절에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있습니다만 그 기소가 상당히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이고 이재명 대표가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정적 죽이기용 기소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파다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경기도의 현 지사를 맡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을 어떤 공격의 포인트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건 너무 이제 그 기대가 너무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놓으신 거다 이렇게 뭐 제가 짧게 반론드립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출마 안 한다. 그다음에 박용진도 포기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사도 지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영록 지사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추대식이지 뭐. 추대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경기도 지사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뭐 대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사실은 지금 지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광주만 14번 방문을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전남도를. 그래서 뭔가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이재명 대표의 싱거운 승리로 끝날까요? 변수가 없을 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사직 내놓겠다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는 건데 김동연 지사는 어차피 나가도 안 될 게 뻔하니까 경기도지사를 유지한 채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찌되었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 후보로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이 제안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받을 것 같습니다. 받는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는 다양한 대권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다수의 평가인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진영을 향해서 좀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뭐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필요가 있죠. 아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만약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이런 데 다 참여해서 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못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움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한 곳을 조국혁신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호남의 대안 세력을 자처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의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조국혁신당 후보를 못 내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당성 있는 방법은 조국혁신당과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사실상의 단일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인사하고 이재명 대표면 이거를 받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당의 공이 거론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는 엇갈리는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국힘 오픈 프라이머리 절대 안 된다. 전광훈 세력 대거 영입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민주당 관련해서는 이재명 추대 분위기면 솔직히 경선 역동성 떨어지고 재미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미국이나 가능하지 한국에서 불가하다라는 주장은 있는데요. 워낙 시대가 엄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도 혁신 차원에서 좀 시도해 봄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너무 아이디어라는 차원이어서 예.